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 40층에서 최수진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마치 자신이 일궈낸 제국처럼 느껴졌죠. 수진테크 그룹의 회장실, 이곳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부동산과 기술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대성건설과의 최종 계약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이 그녀의 손끝에서 결정될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성건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수진에게 쏟아졌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준 그녀만의 방식이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죠. 그녀의 설명이 이어지자 상대방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을 때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8시 수진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 지훈이 거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늦으셨네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서먹함이 묻어 있었죠. 미안해, 지훈아.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책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들 모녀 사이의 전부였어요. 마치 서로를 배려하지만 진짜 마음은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진의 시선은 자꾸만 빈 의자를 향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남편 민수가 앉아 있었거든요. 민수는 항상 수진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곤 했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민수는 수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수진아.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수진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 생각 안 나세요? 지훈이 갑자기 물었어요. 수진의 손이 젓가락을 놓치며 덜컹 소리가 났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요. 엄마는 항상 일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지훈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침실에서 민수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진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말이죠. 민수야,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수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회사를 일으키고 지훈을 키우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가족의 따뜻함, 진짜 행복, 그런 것들 말이죠. 수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7시, 아직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죠. 그녀는 이런 고요한 시간을 좋아했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수진의 눈에 로비에서 청소를 하는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얼굴 왼쪽에 깊은 흉터가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죠. 저분이 새로 오신 경비원인가 보네. 수진이 혼잣말을 하는 순간
그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수진은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40층 회장실에 도착한 수진은 창문 너머로 다시 로비를 내려다봤어요. 그 남성은 여전히 성실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죠. 이상하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오전 10시 김 과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 입사한 경비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새 경비원 강민석은 첫날부터 회사 내부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 신입 경비원들은 며칠은 헤매기 마련인데 그분은 마치 여기서 몇 년간 일한 사람처럼 능숙하거든요. 김 과장의 말에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분 이력서 좀 가져와 봐요. 수진이 말했어요. 잠시 후 김 과장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강민석의 이력은 깔끔했습니다. 나이는 52세, 경력도 충분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10년 전 이전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수진은 엘리베이터에서 강민석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그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키는 175cm 정도, 체격은 다소 마른 편이었죠. 하지만 그의 뒷모습이 수진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실례합니다. 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강민석이 돌아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까요? 언제부터 일하게 되신 거죠? 수진이 물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석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강민석이 먼저 내렸습니다. 수진은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모습까지도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수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강민석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어떤 부분을 조사하시길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요. 과거 경력, 거주지, 가족관계. 빠뜨리지 말고 다 알아오세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수진은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자신이 이상했거든요. 단지 새로 온 경비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동요하다니. 하지만 강민석의 눈빛, 목소리, 걸음걸이 모든 것이 죽은 남편 민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수진이 자신에게 말했어요. 민수는 10년 전에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훈아, 혹시 아빠 얼굴 기억나? 지훈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왜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이틀 후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수진의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석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강민석 씨의 과거 기록이 정확히 10년 전에 끊어져 있어요. 그 이전 자료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1년 전에 등록된 것이고 그 이전 거주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10년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사람 같아요.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바로 민수가 사고를 당한 그 시점이었거든요. 다른 건 없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강민석 씨가 우리 회사 내부 구조를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김 과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제 경비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그분이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길을 헤매지 않고 정확히 찾아가더라고요. 10년 전 우리 회사 설계도라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10년 전 설계도.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민수가 이 빌딩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시기였어요. 민수는 건축 엔지니어였고 이 빌딩의 구조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었거든요. 알겠어요. 일단 강민석 씨를 CEO 전용 엘리베이터 구역 경비로 배치해 주세요. 수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곳은 괜찮아요. 제가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해 보고 싶어서요. 다음 날부터 강민석은 40층 CEO 전용 구역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수진은 출퇴근할 때마다 그와 마주치게 됐죠. 처음에는 정중한 인사만 나눴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강민석이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즐겨 드시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원두는 에티오피아산, 설탕은 넣지 않으시고 우유만 조금.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정확히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제 취향을 아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강민석은 잠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김 과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회장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강민석이 청소차 들어왔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서류가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지 않을까요? 수진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곳에 서류가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죠? 그냥 추측이었습니다. 강민석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자 수진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강민석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회장님. 강민석 씨, 정말 저희 회사에 처음 오신 건가요?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개인적인 취향이나 습관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끔 꿈을 꿔요. 이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꿈을.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꿈인가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꿈이었어요. 마치 이곳이 제게 익숙한 곳인 것처럼. 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민수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결혼 반지, 함께 찍은 사진들, 민수가 써놓은 메모들. 모든 것이 강민석과 겹쳐 보였어요. 정말 미치겠네.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돌아오자 지훈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지훈아?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회사 경비원 아저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엄마 비서 아줌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그게 정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는 변했어요. 일밖에 모르고 저와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수진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뿌리쳤어요.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서 아빠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훈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훈아, 엄마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는 아빠가 죽은 후로 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일 생각만 하고 집에 와서도 멍하니 있기만 하고.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아빠가 그리워요. 하지만 엄마가 이상한 기대를 갖는 건 보기 싫어요. 그 경비원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는 죽었다고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는 딸보다 자신의 상실감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저씨 조사하는 거 그만두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강민석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민수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지훈이 갓 태어났을 때 민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수진아,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민수가 갓난아기 지훈을 안고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지훈이 조금만 울어도 밤새 업고 다니며 달래주고 주말마다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함께 놀아주고. 그런 민수가 없어진 후 지훈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수진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을 외롭게 만들었구나. 민수가 살아있다면 분명 이런 수진을 꾸짖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함께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볼까?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약속해. 회사에 도착한 수진은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강민석 씨 조사는 여기서 중단하세요. 네. 갑자기 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강민석을 마주칠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의 눈빛, 목소리, 작은 습관들. 모든 것이 민수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그가 무의식 중에 왼손으로 머리를 긁는 모습은 민수의 습관과 똑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회장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강민석이 청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진의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더니 갑자기 멈춰 섰어요. 5월 15일.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5월 15일은 수진과 민수의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뭐라고 하셨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강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5월 15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득 그 날짜가 떠올랐을 뿐이에요. 그 순간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민수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지훈과의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어요. 대신 수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일주일 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민수와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그가 비 오는 날이면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모습은 민수가 군대에서 다쳤던 그 다리와 똑같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강민석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수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강민석이 의자에 앉자 수지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수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을 아세요? 강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빨랐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은 김민수예요. 제 남편이었죠. 저는 강민석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수진이 다른 사진을 내밀었어요. 민수가 왼손으로 머리를 긁고 있는 사진이었죠. 당신도 이런 습관이 있더군요. 무의식 중에 왼손으로 머리를 긁는. 강민석의 손이 자동으로 머리로 향했다가 멈췄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그럼 이것도 우연일까요? 수진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5월 15일, 제 결혼 기념일을 당신이 어떻게 알았죠? 그건 강민석이 말끝을 흐렸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정말 강민석이 맞나요? 그때 강민석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로 많은 것들이 희미해졌어요. 교통사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10년 전 가을이었어요. 그 후로 몇 년간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민수가 사고를 당한 것도 10년 전 가을이었거든요. 그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네, 그리고 기억의 일부를 잃었어요. 특히 사고 이전의 기억들이 모호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강민석을 다시 자세히 관찰했어요. 흉터 때문에 많이 달라 보이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민수와 비슷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약간 쉰 것만 빼면 닮아 있었어요. 혹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나요? 부인이나 자녀. 강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사고 후 깨어났을 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김 과장이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대성건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수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개인적인 일보다 회사 문제가 우선이었죠. 강민석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민수야. 김 과장과 대성건설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도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만약 강민석이 정말 민수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정체를 숨기려 할까? 밤늦게 집에 돌아온 수지는 지훈이 이미 잠든 것을 확인하고 민수의 물건들을 다시 꺼냈어요. 결혼 반지, 시계, 지갑,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인 거야? 수진이 민수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 수진은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꿈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 꿈속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깼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강민석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회사에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성건설과의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 같았거든요. 수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 박 실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강민석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모두 알아봐 주세요. 특히 10년 전 교통사고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의 대답에 수지는 안도했어요. 이제 곧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회사로 돌아온 수진을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위기였습니다. 대성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 업체들도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수진이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료가 유출됐다는 김 과장의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경비원이 수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강민석 씨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난주 야근하던 직원이 봤다는데 강민석 씨가 늦은 시간에 사무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더라고 해요. 청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고. 김 과장의 설명에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보안팀장을 불렀어요. 최근 일주일간 강민석 씨의 사내 동선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나간 후 수지는 머리를 감쌌어요. 설마 강민석이 정말 산업 스파이일까? 저녁 8시 수지는 강민석을 다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회장님. 강민석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밤늦게 사무실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설명해 보세요.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민수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 정보를 빼내려는 스파이인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강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 건물에 들어오면 자꾸만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밤늦게 돌아다니며 뭔가 단서를 찾으려 했던 거예요. 단서? 수진이 되물었어요. 네, 제 과거에 대한 단서요. 혹시 이곳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알고 있었는지. 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회사 기밀 자료에는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때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쟁사에서 우리 신기술 특허를 먼저 신청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기술 정보가 유출된 거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김 과장은 강민석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직 정확한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만. 강민석은 그 시선을 느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시선은 계속됐어요. 수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민석 씨, 일단 며칠간 휴가를 가세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회장님, 이건 회사를 위한 조치예요. 이해해 주세요. 강민석이 나간 후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가 민수일 가능성을 믿고 싶었지만 회사 경영자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지훈이 물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경비원 아저씨 때문인 거 아니에요? 지훈의 예리한 질문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훈아, 정말 만약에 아빠가 살아있다면 어떨 것 같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기쁠 수도 있지만 왜 이제까지 안 나타났는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지는 민수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돌아온 거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3일 후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서둘러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말했어요. 강민석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의 진짜 신분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재촉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 처리된 김민수 씨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박 실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사고 당시 병원 기록을 보면 김민수 씨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그 이후 행적이 완전히 끊어졌죠. 그럼 정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강민석 씨의 지문과 김민수 씨의 과거 지문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수 씨의 신분 변경에는 제3자가 개입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정교하게 말이죠. 누가 그런 일을?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조직의 개입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박 실장이 말을 멈췄어요. 수지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살아있지만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사건까지. 혹시 산업 스파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실장의 대답에 수지는 절망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살아 돌아왔지만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강민석에게 연락했어요. 회사 옥상으로 나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옥상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수지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김민수죠? 제 남편. 강민석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요. 모든 게 조금씩 떠올랐어요. 당신의 얼굴,
지훈이의 목소리,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럼 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와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민수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죽은 사람이야. 김민수는 10년 전에 죽었어. 지금의 나는 강민석일 뿐이야.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어요. 제 남편이고 지훈이의 아빠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고 후 내가 의식을 찾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데려갔어. 그들은 내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어. 민수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누구예요? 왜 그런 일을? 수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경쟁사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내가 이 회사 설계에 참여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젠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럼 지금도. 아니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 대신 당신을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럼 회사 기밀 유출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의심받는 것도 당연해. 내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위험이 되거든.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돌아와.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 하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 수진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당신과 지훈이에게는 김민수의 추억만 남겨두는 게 좋아. 민수가 뒤돌아서려 할 때 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리며 지훈이 나타났어요. 엄마. 지훈이 수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발길을 멈췄어요. 10년 만에 마주하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아빠.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이제 20살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 있었거든요. 지훈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아빠예요?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지는 모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돌아오셨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지훈이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저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엄마는 울면서 아빠를 그리워했고 저는 아빠 없이 자라야 했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원망이 당연했거든요. 지훈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단다. 어떤 사정이요? 지훈이 따졌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지훈아, 아빠도 힘드셨어. 기억을 잃으시고. 그럼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왜 안 오셨어요? 지훈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쟁사에서 우리 기술 특허를 무효화시키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대성건설에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내려가겠어요. 엄마,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셨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해요? 수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민수가 나서며 말했어요. 수진아, 회사 일을 먼저 처리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것도 내 잘못이야. 내가 해결할게. 민수의 말에 수진은 의아해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경쟁사가 노리는 건 나야.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번에는 함께 해결해요.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수진의 말에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날 수진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강민석 씨를 우리 회사 기술 고문으로 영입하겠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놀랐어요. 회장님, 그분은 경쟁사 스파이 의혹이. 그건 오해였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민석 씨는 10년 전 우리 회사 설계에 참여했던 김민수 팀장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으셨지만 최근 회복되셨어요. 그분의 기술력이면 이번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간곡한 부탁에 회사 복귀를 결정했어요. 그의 뛰어난 기술력과 과거 경험으로 경쟁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모든 소송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수의 증언과 기술 자료로 경쟁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오히려 수진테크 그룹이 더 큰 이익을 얻게 됐어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정말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거죠? 지훈이 물었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약속해, 지훈아.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수진도 남편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그날 밤 민수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끝까지 믿어줘서. 수진은 민수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운명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0년간의 긴 이별이 끝나고 진정한 재결합이 시작된 거였어요. 몇 달 후 수진테크 그룹은 더욱 발전했고 민수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훈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3명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과 민수도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민수가 말했어요. 수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10년의 시간과 모든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는 가운데 3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